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해볼 이슈 키워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소폭 쉬어가는 가운데 코스닥은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키워드 오늘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주 그리고 밸류업 수혜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K배터리가 유례 없는 캐즘, 즉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듯이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갈 전망인데요. 2차 전지가 바닥을 뚫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업계의 성적표 당분간은 흐릴 전망입니다. 미국의 보조금 폐지 우려와 함께 전방 산업의 성장 둔화라는 파고가 높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CATL 그리고 BRD가 무서운 기세로 점유율을 높이는 사이에 국내 배터리 3사의 존재감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줄줄이 계약 취소나 축소 사태를 겪었던 터라서 업황과 관련된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의 부진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증권은 지금의 부진을 이미 알려진 악재가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력을 미리 저장하는 ESS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25% 이상 성장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여기에 최근 리튬과 코발트 등 메탈 가격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반등세가 뚜렷한 모습이죠. 이 양극재 수출 판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익성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장의 눈은 전기차를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향하고 있죠. 요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무거운 물건을 짚고 들어 올리는 정교한 동작을 잘 수행했고요. 게다가 플립까지 성공을 하는 모습에 외신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죠. 이렇게 세계를 놀래킨 아틀라스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가 서서히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스로 배터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건데요. 현재 아틀라스나 옵티머스의 배터리 용량으로는 최대 4시간,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2시간 정도로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는 3원계 배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가형 LFP보다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30%나 높아서 공간이 협소한 로봇에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로봇과 배터리사들의 동맹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삼성 SDI와 테슬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고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양산을 앞둔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 밀도 대비해서 5배가 높아서 로봇의 가동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릴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로봇 전용 첨단 소재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로봇 배터리 시장에서 5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는 20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최종 승부처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겠죠. 화재 위험이 낮고 에너지 용량을 2만 와트시 이상으로 높일 수 있어서 사람처럼 8시간 연속 근무를 가능하게 할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체 에코프로 창업주는 기술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면서 전고체 소재 개발 현장을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삼성 SDI는 2027년 내년 양산을 공언하면서 초격차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겪고 있는 지금의 진통, 이 분명한 건 ESS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또 휴머노이드라는 강력한 미래 엔진이 장착되어 가고 있는 점입니다. 과연 K배터리가 이 두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이제 좀 기대해봐도 될지 이 두 전략 속에서 2차 전지 전망 잠시 후 전문가 진단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밸류업 수혜주 소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현재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지만 지난 12거래일 동안 유례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5,000피 시대 개막까지 단 2%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 증시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제도 변화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우리는 실적을 주목해 봐야겠고요. 또 시선을 돌려야 할 건 아무래도 코스피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책들이겠죠. 내일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3차 상법 개정안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고질적인 저평가에서 벗어나서 리레이팅될 결정적인 계기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기업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의무 공개 매수제 그리고 쪼개기 상장 방지책 등이 줄줄이 상장에 대기 중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행보도 이미 달라진 모습인데요. 지난해 코스피 자사주 소각 규모는 2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3%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된 공급액보다 더 소각된 양이 많아지는 구조적인 변곡점을 의미하는데요.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는 오른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곳 어디일까요? FN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롯데제주와 SK 자사주 비율이 무려 20%를 상회하면서 향후 강력한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대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HDC와 KCC 등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 역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시에 코스피 전체 주식 수가 연평균 1%씩 감소를 하면서 지수 5천 시대를 탄탄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견조한 기업 실적 여기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 변화라는 새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5,000피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우선 내일 있을 법제위 이후에 밸류업 수혜주, 배당부터 증권, 지주사까지 다양하게 많은데 이 종목들도 되게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특히나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이 시각 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